정말 엄마 농담이 아니라 이 아드님은 여자를 찾아서 내 짝을 찾아서 헤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냐고 왜 물어봤냐면은 사람은 있어요. 뭐 만나고 연애를 하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결혼 혼인의 이런 문서를 갖고 잡고 가기가 사실은 조금 버거워요. 그리고 원래 결혼도 일찍도 할 수도 없었고 장가를 본인이 가고 싶어 해야지 가는 건데 지금은 그 마음도 그다지 많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아드님이 뭐 내가 꼭 결혼을 해야지 뭐 좋은 사람 있으면 하는 거겠지만 내가 꼭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지금 크게 비춰지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엄마네 집은 엄마 쪽에 본인네 집은 이렇게 많이 빌고 했었던 이 줄이 분명한데 지금은 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많이 빌고 닦고 해야 되는 집안이 맞아요. 친정이? 응. 했을 때 못 들었는데. 우리처럼 만신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다스리고 와야 되는 집안의 자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공줄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 자손을 위해서 많이 빌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 역시도 원래 자손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자손줄도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렸고 없고, 그리고 이 아드님이 본인이 마음을 잘 잡고 가야 결혼을 할 사람이든 뭐가 됐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없고, 엄마가 결혼을 하라 그런다고 이 자손이 하겠어요?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 하지. 본인이 좋은 짝이 있어야 본인이 장가를 가든 뭐를 하든 하는 거지. 사람이 옆에서 들러오면 뭐해. 본인하고 말 그대로 손잡고 나랑 같이 평생 가자고 하는 짝이 없는데, 이건 엄마가 뭐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일단 마음을 잘 잡고 가야지만 되는 문제인데, 이분은 지금 본인이 결혼 생각이 그렇게 많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얘기는 해보셨어요? 대화는? 뭐 말은 해요? 하죠. 그래서 저기 교회 아가씨는 만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 진지하게 만나러 갔지도 엄마도 교회 다녀요? 안 다녀 나는. 이 아들만 다녀요? 네. 이 아들 집회 간 거 아니죠? 안 가요. 뭐, 그런데 교회 아가씨 가고만 때문에 다 예. 가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엄마 근데 이분도 교회 가서 사람 만난다 그래도 내 짝을 거기서 분명히 만나서 오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진짜 답답하다. 결혼 문서가 있어? 나는 왜 안 보이냐 이분 보는데. 아니 결혼을 한다 그래도 뭐 짝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짝이 없는데 무슨 혼자서 결혼을 해.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하자 그러면 다들 없는데. 없어 엄마. 본인을 43세 문서 한번 드네. 43세? 네. 43세 문서가 한번 드는데. 결혼한다고? 문서가 든다 그랬지 결혼한다고는 안 했어요 엄마. 문서는 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도 문서예요.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운세가 바뀌는 시기에 한번 보자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뭐 마음이 들어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근데 엄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30대 초반에 아들이 결혼 생각이 그때 한번 없었어요? 모르겠네. 지가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엄마한테든 가족들한테든 만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한번 없었어요? 30대 초반일 텐데. 한 30대 중반에 아저씨가 우리 집까지도 한 번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안 좋게 뭐 끝났어요? 얘기 들은 거 전혀 없어요? 안 좋게 끝났다 소리 안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분 지금 안 만나잖아. 안 만나요. 근데 딱 한 번 있었거든요. 30대 초반 들어서 딱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쯤에 한번 30대 초반줄 들어서 그때쯤에 한번 뭐 이렇게 뭐 소개를 시켜주든 뭐 이제 만나는 사람 있다라고 하든 그런 적이 없었느냐고. 그때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분을 봤었을 땐 초반인데 엄마는 중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나고 나선지 아니면 그때부터 만났던 사람인지까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 사람한테 지금 내 짝으로 해서 드는 사람이 안 비친다고 엄마. 그래서 이분도 마음을 쉽게 누군가를 딱 잡고서 가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면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 왜? 나도 마음이 가야 만나는 거고 사람이야 사람하고 통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하지를 못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 짝 찾아주자고 뭐 구판을 열릴 거야 뭐를 할 거야. 그거는 본인들 마음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사람한테 옳은 짝을 이렇게 붙여보려고 해도 이 사람 주변으로 옆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 사람이 차는 게 비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게 보여줘야지 아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이때쯤이면 좋은 짝이 나겠구나 싶은데 문서는 42, 43, 43도 사실은 빠르구나 45, 요 시기에 한번 비춰지는 게 있어요. 이 문서를 사람으로 잡을래 뭘로 잡을래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만 100% 이때 되면 결혼한다 이렇게 장담하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옆에 짝이 드는 것처럼 비춰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팔자 외로워요. 저요? 아니요. 아드님이요. 팔자가 외롭다고. 팔자라고? 네.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해주고 옆에서 먼저 이렇게 좀 다가와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남자가. 그래야지만 이 외로움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녀봐. 안 채워져. 그것도 무시 못해요. 원래 많이 빌어주고 닦아줘야 되는 자손이에요, 엄마. 자손이 사주가 원체 외로워서. 근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결혼할 마음이 있기는 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을 들여다봤었을 때 본인이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뜬 것도 같아 보여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서 쫓아다녀도 이 사람하고 뭐가 맞아야지.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필요는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잘못하신 거는 좀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알고서 이렇게 지내셨었으면은 엄마 사주도 많이 빌고 닦아야 되는 사주팔자고 아드님도 마찬가지신데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왔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팔자가 원체 외롭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둘이 있든 뭐 셋이 있든 넷이 있든 이분은 좀 외로움을 많이 타겠구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짝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한 번은 지나갔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둘러볼라 그랬더니 채울 만한 짝이 지금 비춰지는 것은 없고 엄마 마음도 알겠지만 이 아드님 마음도 그다지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짝이 아니면은 내 사람이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외기러기 같은 마음이지. 내가 가는 마음만큼 상대방에서 오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결혼을 한다 그래도 잘 이렇게 갈 수 있을까도 사실은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서 원래 옛말에 그러잖아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인다고. 많이 빌고 닦아서 이 외로웠던 부분을 이 사람한테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을 좀 치워놓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래서 내 짝을 한번 놓치고 간 게 어른들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마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 하면 43, 4, 요 시기에 문서가 드니까 그때 문서를 잡는 거를 한번 두고는 보자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100% 결혼을 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뭐 늦게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이분이 자꾸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결혼을 하든 하질 않든.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소리를 어른들이 시원하게 말씀 못 해드리는 거예요. 엄마의 걱정은 아들 때문에 말씀은 하시지만 이 아들도 걱정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내려다 봤었을 때는 혼자서 좀 외롭게 가기는 하겠구나 라고 비춰지는 건 사실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엄마한테 뭐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까지는 알겠지만 지금 당장에 비춰지는 건 없어요.
이 아드님 말고 다른 것도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건 없어요? 우리 남편은 대주님이요? 네. 대주님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뭐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주님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눕는 삼재에 이 대주님 삼재도 그다지 좋은 삼재는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주님 작년 올해를 놓고 봤었을 때 혹시 병원에 들어가셨던 적 있어요? 몸에 칼 댔어요, 대주님? 칼 용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제거했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대주님이 자꾸만 몸으로 좀 많이 치이게끔 비춰져요. 그래서 몸에 칼대라는 수가 자꾸만 비춰지는 게 있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자주 병원을 들여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병원하고는 뗄 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도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큰 병을 키우기 전에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바로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대주님은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몸에 칼대라는 수가 분명하게 비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으로는 잘 챙기시고 가시는 게 좋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바깥으로 움직여서 일 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대주님도 가만히는 계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돈을 떠나서 바깥으로 일하러 움직이시는 게 대주님은 좋다. 지금 그러시고 엄마는 뭐 하세요? 지금? 저 그냥 일 안 해요. 엄마는 일하고 싶으신 생각 없으시고? 네. 그냥 지금처럼 그냥 계시는 게 좋아요? 엄마한테는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래 엄마 사주 이렇게 들여다보고 엄마를 보면은 원래 엄마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좀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심심하지. 원래는 엄마도 소일거리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많이 조금 움직이고 활동을 하라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는 힘드실 건데 괜찮나 싶어서. 있진 않죠. 맨날 공부하러 다니죠. 부동산 공부. 계속 공부하러 다닌다. 공부하러 다니세요? 네, 뭐든 좋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밖으로도 계속 움직이셔야 되고 소일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셔야지 본인 사주 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가만히 냅둬서 아무것도 안 시키면 엄마도 미쳐요. 그래서 엄마 쪽으로는 건강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엄마 골골 80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 죽는다, 나 아프다 해도 엄마는 계속 그렇게 쭉쭉쭉쭉 가실 수는 있어요. 다만 진짜로 걱정인 거는 오히려 대주님이 지금은 조금 더 걱정이 돼요. 엄마보다는. 그래서 엄마도 지금 연세가 60곡에 들어왔는데 20대 청춘 마냥 팔팔하다 시원하다고는 아니지. 그치만 기력이 뭐 평소에 뭐 다른 분들보다 많이 떨어진다,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지금 어디가 크게 문제다 이렇게는 지금 비춰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걱정이라면 대주님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많이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하시다 보면은 엄마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주님은 이상하게 자꾸만 병원을 들어가서 계속 병원을 다니라는 수가 비춰지기 때문에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혹시 대주님 혈압은 없어요? 없어요. 엄마도? 나는 당뇨가 있어요. 엄마는 당뇨가 있어요? 정상이고. 이상하게 머리통 끝이 지끈지끈 욱신욱신 거리거든요. 아, 내가? 지금 남편이? 집을 보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혈압은 없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도 그럼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엄마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렇고 꼭 건강검진 받으실 때 머리 쪽도 같이는 다 받으세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상하게 머리 쪽 중앙에서 지끈지끈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꼭 검사는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요. 엄마한테 특별하게 비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앉아서 봤었을 때 그렇게 느낌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주님도 속으로 놓고 봤었을 때 위로 치는 것보다는 아래로 치는 게 조금 더 많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오장육부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몸에 칼 대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주님은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지금처럼 활동을 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무리가 되게끔 보여지진 않으니까 괜찮다 지금 그러시는 거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한 번 놓치고 간 문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혼인을 하려고 그러면 혼인문을 열어보자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당장에는 짝이 옆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지는 게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돼요?
뭘 물어보시는 얼마나 들어요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 아니 그러면 그렇게 빌어주면은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네, 열어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드린 적도 있고요. 네. 풀어갖고? 네, 없으니까 만들어주는 거죠. 뭐 문을 근데 만들어주는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쥐도 여자만 있으면 가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지금 한 번 내 인연이 지나가고 나서의 그 인연문이 닫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해. 그러면은 법당을 찾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신의 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 간절한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한 번 지나갔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여자나 막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사주가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본인을 좀 많이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짝이 지금 현재 없어서 본인이 더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예요, 정말. 그래서 빌어줄. 그렇죠. 이분을 놓고서 많이 빌어줘야죠. 그래도 옳은 짝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죠. 열어준다고? 그렇죠. 오죽하면은 정말 엄마만큼이나 자식들 혼인 때문에 오셔서 구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 또 있어요? 많죠. 많으세요. 그리고 네, 그래서 머리 올려드린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네. 내가 이제 투자를 좀 했는데 그 투자는 엄마, 뭐에다가 하셨어요? 아파트도 빌라도.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아파트는 시세가 나오니까 보이잖아요. 네, 잘못했어요? 시세가 나오니까 보여가지고. 그래요. 집이나 이런 걸로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막 상가다 투자다 이런 것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을 문서를 팔고 사고 한 시기는 아니에요, 엄마. 그럼 못 팔게 돼 있어, 주택임대차. 네, 안 돼요. 지금은 엄마한테는 문서를 뭔가를 이제 내 손에 쥐자, 팔자 지금 이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거든지 간에 문서라는 것도 집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잡아야 될 시기가 있고 팔고 놀아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고 근데 이상하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갖고만 계셔 보세요. 이상하게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래 있는다 그러면은 한 7, 8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지금 당장에 이 문서를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시는데 갖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장기 임대로 내놨어요. 그냥 7, 8년은 그냥 두시는 게 좋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시거든요. 말씀하실 때. 아파트는 굳이 뭐 이러다 저러다 얘기를 하질 않으시는데 빌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네. 그냥 오래 그냥 갖고 계시라 그래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세요. 그렇게 오래 놔둬도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크게 오를 거는 지금 당장에 비춰지는 것이 없어요. 지금 주변을 봤었을 때. 근데 그거는 한 7, 8년 그냥 그래도 괜찮을 거다 지금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냥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뭐예요? 저기 신축년 주세요. 아니 주세요 엄마. 제가 볼게요. 맨 밑에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엄마가 아들 결혼해 보내고 싶고 장가를 보내고 싶은데 엄마가 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참도 아들이 결혼을 잘 하겠다. 그쵸? 업장은 내려가요. 이 사람까지도 지금 봐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팔자가 어떤가? 이 사람 팔자가 좋으면 엄마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보게? 아니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이분 좋은 운세 없어요. 없어요? 네. 같이 이분 좋은 사업하면 안 운세 돼? 없어요. 엄마 운세보다 저 사람 운세가 더 안 좋아요. 엄마 운세는 사실은 안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는 사람들 만나고 많이 움직이고 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엄마는 왜 일 안 하세요? 그랬잖아요. 엄마는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하시면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집에는 안 했어요. 공부하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공부하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는 것도 좋은데 엄마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자식 앞날이 걱정이 되면 업장은 짓지 말아야지. 그게 먼저예요. 그쵸? 그리고 그분 운세 진짜 없어요, 엄마. 운세 없어요. 네. 그분 지금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내후년까지 진짜 조심하시라 그래요. 왜 자꾸만 내후년이에요? 왜 나는 전 보면은 왜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내후년은 뭐가 뭐 짠하고 달라져요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갖고 오시는 사주들마다 올 내년 수가 다 죽으라는 사주들밖에 없어요. 저한테 비춰주는 사주들이 다. 안 좋다. 네, 지금까지 뭐 4, 5년 동안 좋은 게 아무것도 없고 1, 2년 상관만 두고 봐도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수고 지금 그분 사주 봤었을 때도 좋은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돈 까먹으라는 수인데 뭘 하겠어요. 그분하고 당연히 뭘 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도 까먹고 있을 텐데. 내가? 아니요, 보여주신 분이요. 좋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좋은 수가 없는 내가 운세가 없을 때는 더 운세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해서 그 운세랑을 같이 만들어서 가기에도 힘들고 벅차고 또 지금 시기가 또 좋지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좀 그래도 운때가 맞아서 이때도 위기가 있었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벌어요. 이 위기가 일반 사람 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이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호 조건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여주신 분 사주를 딱 들여다봤었을 때 어른들이 야 치워라 이 소리부터 해요. 운세가 없으니까. 운세가 없는데 마지막에 엄마 그나마라도 지금까지도 나름 열심히 대주님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운세가 안 좋게 잘못해서 움직였다가는 그것까지도 다 털어서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말라 그러지. 엄마도 욕심 많은 사람인데 내 거 잃고서 엄마가 땅 안 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엄마 3일 밤낮으로 잠도 못 자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엄마도 항상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조심을 할 거는 하고 하실 거지만 아닌 사람한테도 딱 꽂혀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시기라는 게 분명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엄마 지금부터 4년, 5년, 3년, 4년, 5년, 5년이구나. 딱 5년이거든요. 5년까지 엄마도 재산을 그래도 막 불려가자 늘려가자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도 맞아요. 엄마 안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너무. 근데 여기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틀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좋은 시기가 오히려 바꿔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 잃고서 가실 수도 있다고. 그럴 때는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같이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나 이런 부분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네. 내가 봤었을 땐 같이 사업이 아니라 이상하게 엄마가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뭔가를 같이 움직여서 사업에 문을 열자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하시라고요. 자칫하면은 내 거를 날리고 내 금전 잃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갖고 계시는 문서 아까 어른들이 얘기했듯이 7, 8년이에요. 그때 이후로 지금 거기가 어디에 어떤 동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데가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7, 8년 그냥 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파트는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어른들이. 아파트는 시세가 지금 다 나왔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어른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세요. 처음부터도. 그거는 그냥 본인이 보여지는 대로 그냥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만 문서를 지금 뭐 팔아라 정리하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만 일러주시는 거고 빌라는 7, 8년 그냥 두고 그때 되면은 말이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라는 것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소리는 그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없는 셈 치고 그냥 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놔두면 놔둘수록 차라리 더 나으니까. 아시겠죠? 네, 너무 걱정 많으시는데 괜찮습니다. 아드님만 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용구님!